52쪽에 확인 93번하고 9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발전 문제 7번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발전 문제 7번을 공부하시고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93번을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긴 설명은 이제 발전 문제 7번에서 풀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x를 2차 나눠서 나머지가 2고 x-3을 나눠서 나머지가 14다. 그래서 조건은 여기까지 끊으면 되겠죠. 조건을 보시면 fx라는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2다. 2차니까 1차 이하면 나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가 상수항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14이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쓰시면 돼요. f3이 -14인 겁니다. 요게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x라는 식을 x-3으로 나누면 몫이 m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14니까 얘가 항등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서 없어지고 -14입니다. 요게 나머지 정리인 거죠.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건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걸 진행하겠습니다. fx를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 x-3으로 나눴을 때, 자, 그럼 나누는 식이 몇 차인 거죠? 3차입니다. 그때 이제 몫은 px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구하는 게 관건인데요. 그럼 나머지가 얘가 3차니까 나머지는 2차가 되겠습니다. 2차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나머지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A, B, C 모르는 게 몇 개죠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몰라요. 그럼 조건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로 세 개로 된다면 하나씩 풀어서 넣어서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될 텐데, 지금 조건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A, B, C 값을 이 상태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선을 달리하겠습니다. 조건을 봤더니 3차는 모르겠고 2차로 나눈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관점을 달리해서 3차 말고 얘로만 나눴다고 볼게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보면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나누면 이제 이걸 나눈 겁니다. 2차로 나눈 거죠. 그럼 몫은 얘는 제 몫이 되는 거죠. 곱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내려와서 쓰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아까는 3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문제가 없습니다. 2차 이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로 나눴다고 본 거죠? 이걸로 나눴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지금 안 되죠. 2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요 앞에 발전 문제 7번 말씀드렸다시피 7을 2로 나눴는데 몫이 2고 나머지가 3일 수 없잖아요.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어야 돼. 이게 맞는 나눗셈이고요. 이게 틀린 나눗셈인 거죠. 그러니까 등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가 얘보다 클 수 없다. 그럼 그때는 어떡합니까? 이 나머지 3을 한 번 더 나누는 거죠.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나머지가 얘가 2차인데 나머지가 2차니까 클 수 없으니까 요걸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뭐로요?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2차니까 몫은 최고차가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x 더하기 1의 제곱을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일 수밖에 없죠? 2일 수밖에 없습니다. 7을 2로 나누면요. 첫 번째 받은 몫, 두 번째 받은 몫, 그리고 나머지가 1이었던 것처럼 fx를 x 더하기 1의 제곱을 나누면요. x 더하기 1의 제곱을 나누면 나머지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2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얘잖아요. 걔가 이렇게 변신한 겁니다. 아까는 A, B, C 세 개를 구해야 되지만 지금은 A만 구하면 되게 됐죠. 앞에다 좀 써주겠습니다. 요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이게 나누는 식이고요. 첫 번째 받은 몫, 그리고 얘로 나누면 두 번째 받은 몫, 여기 첫 번째 받은 몫, 두 번째 받은 몫, 그리고 나머지인 것처럼 이런 구조가 됐겠죠. 자, 그리고 이게 fx입니다.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안 썼던, 아껴두었던 요 조건을 이용하겠습니다. 얘의 본질은 항등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항등식이니까 미정계수 a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를 쓸 텐데 수치 대입 쓰면 되겠죠. x에다가 얼마를 넣을까요? 3을 넣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f3이 되겠고요. 3을 대입하면 여기 3 빼기 3이 0 되니까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여기 3 대입하면 4, 4, 16a 더하기 2가 되겠죠. 그게 f3이 아까 -14였습니다. 그러면 16a는 -16이 되겠고 a는 -1 됩니다.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rx는 -1이니까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가 되니까 전개를 좀 해주시면 얘가 -1 더하기 2니까 1 되겠죠. 그래서 93번의 답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마지막 최종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고, 이때 3차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차면 내 조건이 2개밖에 없는 경우에 이렇게 2차로 변형해서 풀어주는 방식을 이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94번 풀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유형이죠. 자, 94번 보시면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조건을 보시면 조건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처음에 보실 때는 개념서 보실 때는 조건 잘 분석하셔서 식을 잡는 방법을 잡고 하시고 그 식의 구조를 분석하는 걸 연습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fx를 x제곱 더하기 1 2차 나눴죠? 몫이 있겠죠? 그리고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항상 얼마인 거예요? x 더하기 1인 거예요. 얘가 항등식이잖아요. 이 등식 자체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는 항상 x 더하기 1일 수밖에 없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머지 정리 쓰겠습니다. 1차로 나눴죠? x-1로 나눈 나머지가 4다. 요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또 써보시면 돼요. fx는 x-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머지가 4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x에다가 1 넣으면 없어지고 f1은 4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호로 쓰시는 게 나중에 조건 쓰실 때 편하니까, 어색하셔도 요 문장이 보일 때마다 x-1로 나눈 나머지가 4다, 그게 f1은 4다, 이렇게 기호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영어를 번역하듯이 문장을 보고 수식으로 번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하는 거 가겠습니다. fx를 나누는 식이죠. x제곱 더하기 1에 x 3차로 나눴죠. 3차로. 그때 이제 몫을 그냥 mx라고 편의상 쓰겠습니다. 더하기 나머지가 rx인데요. 그 나머지가 누구냐면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이제 구체화시켜서 풀어서 쓰는 거죠. bx 플러스 c. 요게 나머지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요게 바로 rx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문제가 생겼죠. 모르는 게 하나, 둘, 셋, a, b, c 3개인데 조건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는 못 풉니다. 그래서 다시 조건을 돌아가서 3차 말고 2차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2차로 나누면 얘가 나누는 식이 되겠고요. 얘가 첫 번째 몫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면 이렇게 3차로 나눌 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차로 나누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죠? 이 나머지가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죠. 나머지가 2차일 수 없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나눠야 됩니다. 뭐로 나눌까요? 당연히 이걸 나눠야 되겠죠.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2차로 나누면 최고차 개수만 몫으로 빠지고요. 나머지가 뭐가 될까요? 자,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로 fx를 나누면 나머지가 항상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도 뭐가 되죠?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좀 예쁘게 써볼까요? fx라는 식을 x제곱 더하기 1이나 2차 식으로 나누면 첫 번째 받은 몫은 이게 되겠고,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1로 이 나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나누면 몫이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x 더하기 1이 되더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a, b, c 중에서 a만 있는 거죠. 모르는 거 하나만 있습니다. 미정계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얘 본질이 항등식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수치 대입법을 쓰겠습니다. f1이 4지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겠습니다. f1은 얘 1 넣으면 얘가 0 되니까 없어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기 1 넣으면 2a 더하기 여기 1 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근데 f1이 얼마였죠? 문제에서 4였거든요. 그러면 2a는 2가 되니까 a는 1이 됩니다.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얘가 바로 rx가 되는 거죠. 그래서 rx는 a가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1에 더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이걸 전개해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rx를 구하면 전개해서 예쁘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r-2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냥 x에다 -2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입은 5-2 더하기 1이니까 답은 4가 되겠죠. 그래서 94번의 답은 4. 이렇게 rx가 나왔을 경우에 r-2는 x에다 -2를 대입해서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식으로 나눈 형태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큰 틀은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1차식일 때 어떤 특징이 있고 2차식일 때 어떤 특징이 있고 3차식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분류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이제 비슷한 문제를 봤을 때 이제 틀부터 먼저
구조부터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식이 변형이 되는지 그런 걸 연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